다음 코넥스 기업 증자소득공제 제도입니다. 그 증자소득공제 제도는 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이 증자한 경우에 증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72년도에 도입됐다가 99년도에 폐지됐습니다. 이 폐지된 이유가 대기업 계열사 간의 증자에 활용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폐지됐습니다. 네, 이제 코넥스 기업은 이제 상장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자금 조달 원활화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해서 이제 증자소득공제 제도를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. 이제 협회 쪽을 통해서 이게 건의됐던 내용입니다. 다음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인데 아까 김정선 전문께서 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코스닥에 비해서 코넥스는 훨씬 더 기업 규모나 시총이 작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는 그 코스피나 코스닥은 15억 원이고 1% 2% 돼 있는데 코넥스는 4% 10억 원 돼 있는데 이제 기업 규모를 보면 사실 8%가 적당합니다. 근데 훨씬 더 강화돼 있고요. 그리고 지금 2014년 4월 이후에는 저희도 뭐 4% 3억 원 돼 있는데 워낙 시총이 작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까 스톡옵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서 사실상 이 코넥스 기업이 엑시트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대주주들의 불리한 점이 있어서 이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좀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 조금 시총 차이를 반영해서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 다음에 코넥스 하이힐드 펀드 세제 혜택 부분인데요. 그 코넥스 하이힐드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17년 말로 일몰이 됐습니다. 그 하이힐드 펀드는 코넥스 주식 3개월 평균 보유 비율이 평가 금액이 2% 이상인 하이힐드 펀드인데 주로 이제 비우량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과거 소액 투자자가 하이힐드 펀드 투자 시에 이제 투자 소득이 작아서 이제 종전 분리과세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좀 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그 세제 혜택을 좀 부여해서 그 부활시키는 게 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. 특히 이제 코넥스 하이힐드 펀드에 대해서는 ISA 수준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좀 인하해 줬으면 하는 게 이제 협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입니다. 그러니까 순이익 2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소득세에서 비과세해주고 또 초과수익분에 대해서는 이제 ISA 같이 9.9% 저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 다음에 증권거래세 부분입니다. 지난 그 3월에 혁신금융 추진 방안에서 이제 정부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.3에서 0.25로 0.05 인하했고 코넥스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크게 대폭 완화해서 0.3에서 0.1로 한 66% 정도 완화해서 완화했습니다. 근데 그 당시 근데 실제로 요 밑에 개선 방안 밑에 보시면 세수는 작년 기준으로 35억 정도 됐습니까? 실제로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1년 세수가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정부에서 그 초기 그 벤처 중소기업의 중소벤처기업을 들어와 있는 코넥스 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좀 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를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됩니다. 세수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 의지가 좀 반영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. 애인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 달에 이 스탬프텍스를 면제하면서 거래대금이 한 2배가량 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코넥스 기업 과점주주 제2차 납세 의무 부분입니다. 이제 법인 재산으로 지방세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코넥스장 과점주주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 근데 현재 그 유한 책임을 지는 상장기업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투자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고요.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와 이제 코넥스 뭐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부과하는 것은 뭐 합리적이지 않다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2차 납세 의무 대상에서 이제 부과를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.